146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고 했던 기나긴 정치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투표하는 날입니다. 결과는 볼 필요도 없이 이 기나긴 날의 정치 전쟁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은 너무나 소모적이었고 비생산적이었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의 군상을 너무 많이 국민들이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질이 안 되는 자들이 국회에 가서 국민위에 군림하겠다고 국회가 갖고 있는 180여 가지 그 특권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 누리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전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저질스럽고 막가는 조직이 바로 여의도 국회입니다. 내일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이 소모적인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이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악마 같은 저질스러운 인간들과 진짜 한판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악순환은 끊임없이 돌고 우리 아이들이 낙후된 대한민국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정치적 혼돈이 왔을 때 이 국가의 운명마저도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맡게 된다. 눈에 뻔한 결과가 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당 쪽에는 싸우려고 하는 인간들이 없습니다. 역사는 투쟁하는 자입니다. 역사는 아와 비와의 투쟁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아와 비와의 투쟁, 아놀드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이 도전을 받으면 응전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역사예요. 근데 국민의힘당은 도전을 받아도 응전을 하지 않아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아와 비와의 투쟁이라서 아가 뭔지 비와가 뭔지도 모르는 집단,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에시카가 했는 말입니다. 이 용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뇌를 하면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는지. 하여튼 오늘은 이제 투표를 하는데 결과는 그냥 일반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예측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당이 되고 국민의힘당이 2당이 되는데 전문가들 예측은 거의 민주당이 한 130석 되면은 국민의힘당이 뭐 110석, 비례까지 합치면은 120석 가도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300석 중에 범야권이 과반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범야권의 공동의 적이 누구냐? 윤석열 정부입니다. 공동의 적이 이 보수 세력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그 힘으로 계속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끝내 퇴진운동 분명히 합니다. 그럼 이걸 지금 윤석열 용산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미 지도상에 펴놓고 작전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작전 계획을 짤 사람이 있는지, 짰으면 그걸 실행할 사람이 있는지 깜깜합니다. 전쟁은 싸움을 해본 사람, 이겨본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싸워본 사람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이겨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자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자는 이기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 인재를 널리 구해서 싸워본 사람, 이겨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고 픽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왜 저런 자를 뽑았나 할 때 그때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너희들 당은 도둑놈, 나쁜 놈, 범죄자, 오만 악당들이 있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를 떼라, 이런 얘기 할 정도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 못해요. 꼬리 자르기부터 합니다. 이제는 그런 꼬리 자르기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전이 오면은 바로 더 큰 응전을 해줘야 돼. 도전이 올 때 더 큰 응전을 하면은 도전하는 놈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전을 해오는데 응전이 약할 때는 끊임없는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정부는 매듭지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사 정원 문제입니다. 의사 정원 문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악랄한 행동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2,000명 정원하자 할 때 그 기나긴 37, 8번 회의할 때 그건 뭐 했습니까? 의사들이 합의된 내용으로 우리는 1,000명을 요구한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자기들끼리도 통일이 안 돼. 애꿎은 학생들만 지금 수업 못하게 만들어서 과랑 만들게 하고 있고, 이길래 총장이 그 용기 있게 글을 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천의 아들, 딸들에게 돌아오라.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6.25 전쟁, 그 전쟁 시기에도 학생들은 공부를 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금 선배 의사들이 저런 지랄을 하니까 후배 의사하겠다는 인간들조차도 지금 동맹휴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의 지방에 아니면 저 수도권에도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들하고 한 만나려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겨우 의사 만나면은 들어가면은 몇 초, 몇 분도 못 갑니다. 한마디 맞고 한마디 못 나갑니다. 풀빵도 그렇게 안 합니다. 풀빵도 적어도 빵틀에 넣고 읽는 시간이 있어요. 환자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료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을 앉아가고 채워놓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윤석열을 손들으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이 군림하겠다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의사들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저 당에 있는 국민의 힘이 아니고 이 밖에 있는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저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 의료계획을 하겠다고 할 때마다 들고 일어나서 저렇게 국민을 협박하는, 환자를 협박하고 아기가 죽어가는데도 내몰라를 하고 있는 이런 진짜 인간성, 휴머니즘을 상실한 이 인간들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이 올 때 응견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바보 멍청구리입니다. 그러면은 역사의 주인공도 될 수 없고 그 도전이 잘못된 도전일 때는 그 사이가 어마어마한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잘못된 도전에 잘못된 응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혼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에 그 많은 직원들, 대한민국의 그 많은 공무원들, 이 인간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면서 내걸었던 공약이 있습니다. 노동개혁하겠다 그랬어, 연금개혁하겠다 그랬어. 할 게 많아요. 교육개혁도 있고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유능한 전략가가 없고 그 전쟁을 수행해본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높이 들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은 전략가도 천지요,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투사도 천지입니다. 용산 골방에 앉아갖고 세상을 널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안 가지면은 이 잘못된 도전에 제대로 된 응견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22대 국회는 잡범들, 악한 인간들, 저질 인간들, 그리고 진짜 대도, 큰 도둑들, 이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에 막 들어갑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려고 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감옥 안 가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국회 배지 딱 달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탄국회, 체포, 영장이 오면 불체포, 특권 계속 쏘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희화하고 조롱하고 판사의 판결을 우습게 얘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후송세월 2년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새롭게 갖는 대법원장은 이름도 누군지 모릅니다. 과연 지금 새롭게 간 대법원장의 그 권위가,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그 권위가 설 수 있는가 없는가? 김명수는 하는 일을 왜 윤석열 정부의 사법부 수장은 못하는가? 이재명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왜 윤석열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가?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면서 이게 정의라고 했으면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자기의 한 몸을 던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도전에 제대로 된 응전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임기에 정치적 목숨과 육신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어왔던 2년 반의 세월처럼 그렇게 흘러가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가는 형국은 박근혜 정부보다 더 불안한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 광화문 광장을 블로킹하고 있는 태극기 세력들, 정강훈 목사께서 이끌었던 이 태극기 세력이 그래도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든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다는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힘이 바로 대한민국을 뭔가 블로킹 지키는 세력이 되지 않겠는가? 광화문 광장의 이 촛불의 이 광란의 춤판, 광란의 구판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애국 세력과 자유통일당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국민의힘당에 이번에 들어간 국회의원들은 이 사회가 내란에 준하는 사태가 빠지더라도 한 인간도 이게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런 행위를 막아야 됩니다 하고 떠들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전국이 지금 7년 8년이 흘렀는데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나와서 국민을 일깨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고 정치적 변동을 막으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하니까 목회 일을 해야 될 목사가 나오고, 교회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나오고, 민생에 자기 일가족을 케어해야 될 그 일반 시민들이 나와서 이 광장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부터 나라를 지키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장의 중요성, 이 광장에서 목놓아 외쳤던,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 세력에 대한 고마움도 없는 저 집단들, 그런 걸 모르는 집단들, 안타깝습니다. 예, 하여튼 말씀 마치면서 오늘 투표 결과가 제가 예측한 것 이상으로 잘 나오기를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나서 150석 과반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희망하는 그런 분들의 표가 결집이 돼서 숨어있는 표들이 나와서 선거판을 이리 바꾸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잘못된 도전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응전을 해야 된다. 그게 오늘 제가 보내는 메시지.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